자,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아시다시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인선을 성사시켰죠. 그러면서 통합 행보를 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.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. 사실상 잠행을 이제 관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서줘야 되는 게 아니냐. 자, 이 전 대표는 최근에 상임 고문으로 이미 합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한 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.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. 나올 가능성, 글쎄요. 나와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당위성을 일단 먼저 짚어드리자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강점이 많은 선거전에서도 강점이 있는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중도 여성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여러 번 확인이 됐는데 중도층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선호를 받았던 그런 후보고 영남 지역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팬이 많을 정도의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성 문제,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를 경선 막바지에 지지했던 2030 여성들이 제법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재명 후보의 보완제가 될 수 있는 존재다. 이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의 장벽이 두 가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요. 첫 번째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장서서 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.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돕기로 결심을 했더라도 빨리 등판을 할 경우에 행여나 대중들이 봤을 때 자꾸 옆에 이재명 후보 옆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보면서 이낙연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등판 시기를 빨리 하는 것이 또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또 계산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. 흥미롭게 제가 지금 민주당과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구조는 국민의힘과 홍준표라는 구조에서도 비슷한 사정이 깔려 있다.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양당 모두 지금 원팀에 완벽하게 지금 구성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상황이니까요.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마음의 상처가 좀 봉합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. 이런 분석을 해주셨군요.